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5일이고요. C++ 17, 20, 23 CUDA, SQL, OpenGL, OpenCL, TBBI 한글 채널에서 촬영하는 43번째 동영상이고요. 코로틴 잡서 국어, 코로틴 총정리 5분의 5-1이고요. 코로틴에 대한 최종회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std, loop, continue 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loop는 no operation의 약자입니다. 제가 코르틴을 공부하면서 사용한 문서는 N4760이고요. Working Draft C++ Extensions for Coroutines 이 문서를 주로 읽고 사용했습니다. 이 문서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렇게 설명서를 읽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동영상은 std, loop, coroutine 이 링크를 사용했습니다. 이 링크에 보면 아래에 예제가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예제를 보고 착안해서 만든 거고요. coroutine support C++ 20 이 링크를 보면요. 여기에 코루틴 트레이츠가 설명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 이전 동영상에서 이미 다뤘고, 코루틴 핸들은 우리가 코루틴을 배우면서 처음부터 쭉 계속 다뤄왔던 거고요. 오늘 다루는 게 노루프 코루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다뤄왔던 거고, C++ 20 표준에서 지원되는 코루틴은 이게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다뤄왔던 거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링크를 하나 더 넣어놨는데요. 코루틴즈 C++ 20 이 다큐멘테이션을 보면 여기에 좀 더 읽기 쉽게 이런 다큐멘테이션이 나오는데, 이 다큐멘테이션은 N4760 워킹 드래프트와 많이 다르지 않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 링크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놓을 건데요. 42번 코루틴 잡서 9 이게 저희 직전 동영상이고요. 코루틴을 한글 채널에서 제일 처음 찍은 게 32번 K 코루틴 잡서 1 여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링크를 눌러보면 코루틴 잡서 1 제가 7월 17일 날 처음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코루틴 잡서 1부터 오늘까지 오늘이 7월 25일이니까 8일째입니다. 지금은 현재 오전 6시 5분이고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코루틴 잡서를 모두 촬영하고 오늘 최종회 종강입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32번 K 코루틴 잡서 1부터 해갖고 42번 코루틴 잡서 9 그리고 오늘 마지막 43번 K 코루틴입니다. 약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해서 코루틴을 전체를 한번 다 살피고 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코루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굉장히 긴 시간 같아도 일주일 동안 투자해서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래밍 상의 혜택은 굉장히 크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저런 이유로 학습을 게을리 하시는데요. 이건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으로 살아남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배우면 앞으로 계속 쭉 이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배우면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요. 제가 코루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도즈 김님과 제어 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주로한 동영상인데 계속 팔로우 해주시고 계속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을 시작합니다. CPP 17, 20, 23 parallel 이 폴더를 열고요. 빈 곳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눌러서
043K. 루프는 no operation의 약자이고요. 루프 코루틴 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버튼을 눌러서 test.cpp 이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loop.cpp 두 개의 파일을 만듭니다. getting started는 닫고요. 루프에서 제가 링크를 좀 붙여 넣습니다. 제가 이렇게 링크를 붙여 넣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참조하시라는 뜻이고요. 한 곳에다가 리소스를 다 모아 놓으면 나중에 참고하기가 훨씬 편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전 동영상 링크입니다. 여기에 모든 리소스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거를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루프 코루틴 이거를 컨트롤 클릭해보면 이 문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run this code 해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해서 모두 복사하고요. 여기 테스트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컨트롤 B 하고 이 소스 코드의 링크를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이 링크에서 온 소스 코드이고요. 테스트 cpp 이 파일을 먼저 테스트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인텔 컴파일러부터 해보겠습니다. dir cd 043k 루프 코루틴 dpcpp sed c++20 ehsc 이거 빼먹으면 안되고요. fno sickle 이거는 없어도 되는데 이게 있으면 빌드가 빠릅니다. test.cpp 고요. od.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안됩니다. 42번째 줄에서 오류가 나옵니다. 일단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43k 루프 코루틴 클랭으로 해봅니다. sed c++20 test.cpp ltbb12 c.exe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역시 동일한 오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류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고치는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빌드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붙여 놓고요. 이번에는 GNU로 테스트합니다. 이거는 GNU G++ 컴파일러고요. GNU로 빌드 해보면 GNU로는 빌드가 되었고 실행도 됩니다. 클랭으로 빌드 해보면 안되는데요.
이 move construct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제에서 47번 이 부분을 disable 해줘야 됩니다. move construct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로 클랭으로 다시 빌드 해보면 빌드 되고요.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도 테스트 해보는데요. cd 043k 루프 코루틴 clehsc sed c++20 test.cpp fe m.ex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도 컴파일이 되고요. 작동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GNU는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이제 GNU,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작동할 것입니다. 이거는 인텔이고요.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두 작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제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이 코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로는 이 코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설명드립니다. 실제 코드로 설명드립니다. 여기에 include 들어가고요. cpg, sed, extension 들어가고요. include coroutine 들어갑니다. 이거는 접어 올리고요. 템플레이트 하고요. type name 타입으로 들어가고요. struct 클래스로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struct로 하겠습니다. task라는 코르틴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제가 편의상 struct, promise, type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promise 타입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다른 데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다큐멘테이션에 보면 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르틴 클래스 속에는 promise 타입이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다큐멘테이션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 코르틴 클래스 속에 promise 타입을 정의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promise 타입을 다른 곳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템플레이트하고 type name, type 이렇게 하고요. 이게 클래스가 된다면요. 이렇게 클래스가 된다면 이걸 앞에서 한번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요. 이거는 필요 없고요. 이것도 앞에서 한번 선언을 해주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promise 타입에는 이거를 붙여 놓고요.
프렌드로 선언을 해주고 타스크 클래스 속에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프렌드로 선언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이 프라미스 타입을 다른 코루틴에서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모든 다큐멘테이션에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타입, 스트럭트, 타스크, 스트럭트, 프라미스, 타입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장점은 코딩 하기가 쉽고요. 간편하고 덜 번거롭고요. 단점은 이거를 프라미스 타입을 다른 클래스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일단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 상태로 시작합니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템플레이트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타스크 인트 이렇게 시작하고요. 스퀘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요. 그냥 int value 이렇게 해서 코루틴을 간단하게 만듭니다. co return 해서 value 곱하기 value 이렇게 하면 value의 값을 제곱하는 겁니다. value의 제곱을 반환하는 스퀘어 제곱을 반환하는 그런 타스크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스퀴글이 나옵니다. 아직 정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타스크 int에서요. sum square라는 코루틴을 새로 하나 만듭니다. a고요. int b이고 여기 있어요. int a p b는요. coawait로 들어갑니다. coawait인데 이거를 호출합니다. 여기에서 a 더하기 b를 보내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a mb는요 a b 이렇게 해서 두 개의 coawait를 집어넣는데 이 스퀘어 자체가요 이 타스크를 반환합니다. 이 스퀘어 자체가 타스크를 반환하고요. 이게 어떤 결과를 주냐 그러면 이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a-b의 제곱이 되고 return a, p, b 더하기 a, m, b 이렇게 해서 코루틴을 만들면 안 되고요. 여기다
코를 붙여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두면 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수정해도 됩니다. 이거를 동일하게요. 복사해 와서 여기다가 O로 X 하고요. 이거를 컷하고 여기다 붙여 놓고요. 이 X는 타스크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Y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A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이게 타스크 X이고요. 이게 타스크 Y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따라오셨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이 작동되도록 만듭니다. 일단 이 부분이 작동되도록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작동되도록 두 단계를 거칠 건데요. 여기에서 잘 보셔야 할 게 이 타스크는요, 타스크 속에 코루틴 속에 코루틴 타스크를 만들어서 코어웨이트를 이용해서 이 식을 계산하는 겁니다. 코루틴 속에 코루틴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SED 루프 코루틴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렵고요. 저는 어렵다는 말은 안 좋아하는데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뭐 별거 아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struct 트리가 있고, 그죠? 이 트리 속에 무슨 값이 있겠죠, 그죠? m value 이렇게 있고, 트리에 m previous 이런 개념입니다. 당근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가야 하고요. 일단 코멘트를 해제하고요. 이 m previous는 parent입니다. parent 포인트입니다. child 포인트가 아니고 child 포인트가 아니고요. parent 포인트입니다. parent에서 child로 내려갈 때는 코루틴 개체 자체 내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parent에서 child로 내려가는 것은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child에서 parent로 올라가는 거는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previous입니다. 제가 이걸 parent로 하지 않고 previous로 한 이유는
이 예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타스크가요, 지금 현재 이 타스크가 페어런트가 되는 거고 X와 Y가 child가 되는 겁니다. 트리 구조와 동일합니다. 이런 트리 구조의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동영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이 트리 개념에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일단 이거를 디세이블 합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굉장히 길고요. 제가 굉장히 천천히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어렵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걸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할 때 중간중간에 포즈 시켜 놓고요. 촬영한 거를 다시 살펴봅니다. 다시 살펴봐야 제가 설명하면서 빼먹은 게 없는지 잘못 설명한 건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여기에서 설명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방식이 더 좋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방식으로 코딩을 해야 이 프라미스 타입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힘든데 이 프라미스 타입을 다른 코로틴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빼놓으면요. 그런데 이 코로틴 타스크 속에는요, 반드시 프라미스 타입이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using promise type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갖고 와서 타입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름이 충돌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promise type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당근 여기에도 이름이 수정되어야 하고요. 여기도 이름이 수정되어야 하고 이름이 수정되어야 하고, 이 promise 타입이 task 클래스 속에서 반드시 public 섹션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게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promise 타입이 정의가 되지 않으면 작동, 빌드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앞에서 설명하면서 잊어버렸고요. 이거를 disable 해놓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void test square 오로 코스퀘어 이렇게 하고요. 스퀘어를 불러서 아무 값이나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요. 일단 빌드를 하는데 컴파일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나머지는 닫고요. 일단은 클랭 하나에 집중하겠습니다. 빌드 해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쉽고요. 제가 한꺼번에 여기다가 코드를 빡 때려버리면 여러분들 이해 못하잖아요. 클랭 ++ sed c++ 20 이 파일 이름이 loop.cpp고요. ltbb12 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면 당근 오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task promise type 속에 initial suspend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task promise 타입 속에 initial suspend를 넣는데요. std suspend always initial suspend 이렇게 하면 간단하기는 한데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이걸 나중에 컴파일 타임에 조절하기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final suspend입니다. final suspend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no except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빌드 자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이 타스크 개체를 생성하는 get return object 이 함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return에서 task 이렇게 하고요. task의 construct를 부르는데 std coroutine handle에서 promise 타입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제공해 주고요. 여기에는 static 멤버가 있습니다. promise라는 static 멤버가 있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 promise 타입에서 핸들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coroutine 핸들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개체를 넣어줘야 합니다. promise 개체를 넣어줘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스트럭처 속에 있잖아요. 이 스트럭처 속에 있으니까 this dereference 이렇게 하면 현재 개체의 lvalue reference로 들어갑니다. 이게 lvalue reference로 들어가고요. 이게 return statement니까 여기에 세미콜론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이건 constructor argument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미콜론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task로 했으니까 이거를 오토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빼고 여기에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constructor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task의 constructor를 부른다는 뜻이고요.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end of struct promise 타입을 넣고요. 이것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줘야 이 폴더를 접어 올리면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타스크에 컨스트럭터를 호출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접어 올리고 타스크에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using handle type 이렇게 해서 std coroutine handle promise type 이렇게 타입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타입이 이 get return object에서 이 타입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이거랑 이렇게 하고 이거를 여기서 받고 핸들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복사를 했어요. private section에다가
핸들 타입을 넣고 m 핸들 이렇게 넣고요. 이거를 여기서 컨스트럭터에서 초기화 합니다. 핸들 이렇게요. 이런 컨스트럭터이기 때문에 이걸 빼먹으면 안 되고요. 이 핸들 자체는 굉장히 가벼운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렇게 값으로 받아도 됩니다. 이거 뭐 레퍼런스로 받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큐멘테이션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부족하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void하고 unhandled exception을 넣어 주셔야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throw 이렇게 rethrow 합니다. 이거는 옛날 방식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에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SED rethrow exception 하고 SED current exception 이 방식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C++가요. 스레드가 하나만 지원될 때, 멀티 스레딩이 지원되지 않을 때 C++11 이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멀티 스레딩을 지원해서 스레드와 스레드 간의 익셉션을 교환하려면요. 이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C++11 이전에 코드에서 싱글 스레드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패러렐 알고리즘에서 다수의 스레드에서 익셉션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게 빌드가 되는지 봅니다. 이제 코리턴이 되려면요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정합니다. return value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type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저는 앞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멤버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프라미스 타입 속에 데이터 멤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걸 프라이빗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퍼블릭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퍼블릭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타입에서요 and result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타입은요 여기에서 타스크의 템플레이트 파라미터입니다. 이거는 서브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타입을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타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this의 and result의 value 뭐 이렇게 갖고 다큐멘테이션 보면 std move 뭐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런 거 없이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자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다큐멘테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빌드를 해봅니다. 자, 여기서 메인 함수를 안 만들었네요,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서 메인 함수를 만들고요. 메인에서 이 함수를 불러봅니다. 테스트 스퀘어를 불러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우리가 아직 출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를 출력해 보려면 당연히
resume이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initial suspend로 suspend always로 시작했기 때문에 값을 출력해 버리면요, 이 task 클래스에서 값을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입고요. return 타입은 오퍼레이터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틴 핸들인데요. 이 코로틴 핸들에서 resume을 하고요, return 그냥 간단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promise를 갖고요, 이거를 포인터를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promise에서요 and result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액세스가 되려 그러면 이 promise 타입에서 이 public에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터를 만들었고요. 이것도 const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봅니다. sed cout 2의 제곱은 이렇게 해서 코 스퀘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게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됩니다. clsc 이렇게 해서 작동했고요. 지금까지 좋았는데요. 지금까지 좋았는데 이 예제에서는 여기까지가 다고요. 더 다른 내용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멤버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 promise 타입 속에요. 여기에 public 섹션에 sed string 하고요, m name 하고 unnamed 이렇게 멤버를 하나 더 추가하고요, 오로고요, yield value고 template type name str type 이렇게 해서 name 이렇게 하고요, this m name 하고 이 name을 지정하고요. 이거는 이 타입인 경우에 이걸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constant 캐릭터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constant 캐릭터 포인트로 이렇게 했고요. 오버로드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ed string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하려는 내용에서 이게 없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여기에서 sed string 하고요, name으로 넣습니다. name으로 넣고요. 여기서 name 이렇게 해서
name을 리턴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값을 yield 같은 경우는 중지할지 계속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return을 하는데 sed suspend never, 이 경우에는 그냥 suspend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디버깅 용도입니다. 디버깅 용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co yield 하고 square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디버깅 용도입니다. 그래서 from square name 이렇게 하고 std endl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천천히 갈게요. suspend never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suspend never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resume이 필요가 없습니다. resume을 꺼낼 때 promise 타입에서 우리가 co-yield를 설정할 때요. co-yield를 설정할 때 이 promise 타입에서 co-yield를 설정할 때요. yield value를 설정할 때 우리가 중지를 안 했잖아요. 중지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resume 할 필요 없이 바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더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디버깅 용도입니다. 예, from square라고 나오잖아요. 이 square는 여기에서 온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코트가 달라붙어서 나오겠죠. 예. 제가 중간에 정지해 놓고 살펴보니까 벌써 50분 가까이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이 둘 다 닫고요. 루프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름을 루프 1로 수정하고요. 이 루프는 닫습니다. 컨트롤 B 하고 이거는 접어 올리고요. 지금부터 이것도 접어 올리고요. 이것도 접어 올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살리고 이거를 살리고요. 이것도 살리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걸로 해도 되고요. 이거는 다시 디세이블 하고 이걸로 해도 됩니다. 제가 여기에 코멘트를 하나로 모았어요. 이것도 접어 올리고 이 부분은 코멘트를 해제하고요. void test sum square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여기에다가요 co yield에서
이름을 섬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퀘어에요. 지금 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크래시 됐다가 다시 재시작됐고요. 여기에 컨스탄트, 캐릭터, 포인터, 네임 이렇게 해서 아규먼트를 하나 더 받습니다. 여기다가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에 대해서 이름을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게 작동하려면 이름이 바뀌어야겠죠. 스퀘어 이렇게 대충 하나 만들어 놓고요. 내려와서 이 부분 접어 올리고요. 이게 왜 작동을 안 하죠?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요 sum 이거를 복사했어요. diff 이렇게 변경하고요. 이 부분이 실행되도록 하려면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 타스크 개체를요 등록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타스크 개체가 실행된 후에 그러니까 타스크 X가 실행된 후에요 이 타스크 X가 실행된 후에 현재 코루틴이 다시 실행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서스펜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 차일드 개체를 실행한 후에 이 부분의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 코드 while을 실행한 후에 이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타스크 X와 Y를 등록해 줘야 하고요. 두 번째는 타스크 X가 실행된 후에 현재 타스크가 실행되도록 만들어 줘야 하고 타스크 Y가 실행된 후에 현재 타스크가 실행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했는데요. 물리학을 부전공했습니다. 제가 수리 물리학을 좋아해 갖고 군에 제대해 갖고 복학한 후에 수리 물리학을 1, 2, 3을 들었는데요. 수리 물리학 1이 3학점짜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요. 그 한 번이 3시간을 연속 이어서 강의합니다. 중간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연속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3시간 동안 강의 들으면서요. 중간에 10분 정도 휴식하고 3시간을 내리 강의 듣는데요. 오줌이 급하신 분들은 각자 알아서 갔다 오고 할아버지 교수가 수리물학을 설명을 하는데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너무 강의를 멋있게 해갖고요.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그 수리물약을 1, 2, 3, 3개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고학점을 들은 거죠. 이번 강의가 지루하시면 나가셔도 되고요. 이걸 꼭 배우시겠다 싶은 분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분할하려고 하다가 그냥 계속 찍기로 했습니다. 2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이거는 접어 올리고요. 타스크 내에서요.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오로 오퍼레이터 하고요. 코어웨이트를 정의하는데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코어웨이트 연산자가 여기 A가 빠졌습니다. 코어웨이트 연산자가 클래스 내에서 멤버로 사용될 때는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역시나 항상 struct waiter 개체를 만들어 줘야 하고요.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하고요. return을 하는데 이 await에다가 뭘 보냈냐 그러면요. this에 m handle을 보냅니다. 이게 멤버이기 때문에요. this를 액세스 할 수 있고요. 이 this는 타스크 클래스의 this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로틴의 핸들입니다. this는 타스크 개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핸들을 받으려면요. SED 코루틴에서 핸들이 들어와야 하고요. promise 타입에서 m 핸들 이 m 핸들이 현재 개체의 핸들입니다. 이 m 핸들이 현재 개체의 m 핸들이고요. 이거를 await로 반환합니다. await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첫 번째가 await ready고요. return false 이거는요. 이 false를 반환하면요. 이 false를 반환하면요. await suspend가 호출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하는데요. return 타입가 정의되고요. await suspend에서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SED 코루틴 핸들에서 핸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promise 타입을 사용합니다. 이 샘플 예제에서는요. 이 예제에서는 컨트롤 B 해서 보면요. 여기에 보면요.
코루틴 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줄 바꾸면서 보기 쉽게 만들고요. 타스크 속에 들어있는 이 await에 보면 코루틴 핸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빈 핸들입니다. 여기 void 타입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여기에 promise 타입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야 디버깅이 쉽습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이 m 핸들에다가요 promise를 끄잡아내고요. 이 promise의 m previous가 아직 없습니다. 이 promise 타입의 m previous가 아직 없고요. 여기다 핸들을 지정하는데 이 promise 타입에 들어갔어요. promise 타입에 들어가서 여기에서요 멤버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내려오면요 여기다가 std 코루틴 하고요 핸들의 promise 타입의 m previous 이렇게 코루틴 핸들을 정의하는데요. 이게 포인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struct tree에서요 tree m parent 역할을 합니다. m parent로 하지 않고 m previous로 해놓은 거는 여기 예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parent 역할하는 게 이 m previous입니다. 그러니까 parent 포인터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접어 올리고요. 아래로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이 previous에다가 핸들을 지정하는데요. 이게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m 핸들과요 이 핸들 사이에 관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관계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냐 그러면요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SED cout 이렇게 하고요 핸들을요 여기다 쓰고 핸들에는요 promise가 있고요 이 promis에서는 m n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promise에서 보는데요.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promise 타입에 이게 promise 타입입니다. 이 promise 타입 속에 아까 우리가 name이라는 멤버를 넣었습니다. 이 멤버를 가지고 관계를 역추적하는 겁니다. 디버깅 용도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m 핸들 그러니까 이 핸들에도 네임이 있습니다. 이거를
닫고요. SED and 이렇게 했고요. await에서 return을 하는데요. m handle을 return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현재 m handle 이 개체가 실행되는데요. 이 개체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데 이 개체 m handle을요, 이 핸들을요 m handle의 previous, 이게 parent입니다. parent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m handle이요 child입니다. m handle은 handle의 child 이거요. 다른 말로 handle은요 m handle의 parent 개념입니다. 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름을 넣은 겁니다. 이게 없으면 관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parent를 실행하다가요 child로 실행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요. parent를 실행하다가 child로 실행이 바뀝니다. 다시 코드가 내려오는데요. 이 코드에서요, 썸스퀘어에서 지금 현재 타스크가 parent이고요. x와 y는 child입니다. 지금 is 자체는요, 이 자체는 parent가 실행하는 거고요. parent가 이 await를 실행하다가 이 지점에서 x 지점에서요 x가 타스크입니다. 그래서 child로 실행이 변경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x에 해당하는 게요 여기에서 m handle이 child입니다. x와 y에 해당합니다. m handle은 x와 y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await suspend에서 handle을 반환하면요 이 handle이 실행됩니다. 이해되시죠? parents가 실행되다가 child로 변경되는데요. await suspend 이 함수에 들어오면요 이 handle은 이미 중지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항상입니다. await ready에서 false를 반환하면 await suspend가 호출되는데요. await suspend 속에서 argument로 받는 handle은 항상 정지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이게 다큐멘테이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오로 await resume을 하면요
return this m handle의 promise의 m result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접어 올리고요. 지금까지 개체 X와 Y를 여기에서 등록시키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등록시키는 과정이고요.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promise 타입에서요. final suspend 부분을 수정해 줘야 합니다. final suspend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struct하고 final await라는 await 개체를 만드는데요. 이 await 개체를 return 할 건데요. 이렇게 수정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final suspend에서요, exception을 leak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final await는요, exception을 leak할 수 없습니다. 모든 멤버에서 exception을 leak할 수 없고요. 당근 여기에 bool await ready가 들어가야 하고요. return false를 하게 되면 o로 하고요. await suspend 이렇게 들어가고요. std coroutine handle promise 타입에서요. 핸들 들어가고요. 여기에 함수가 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void await resume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final suspend는요, no except exception이 leak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no except가 들어가야 하고요. 이게 안 들어가면 빌드 자체가 안 되고, 여기에서도 no except가 들어가야 하고요. 여기에서도 no except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요, 오로 previous 해서 이 handle에서요, handle에서 promise 타입에는 m previous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잘 보세요. promise 타입 속에 우리가 m previous 멤버를 여기다가 지정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m previous는요, 자, 이 타스크를 접어 올립니다. promise를 접어 올리고요. 타스크 클래스의 coawait operator에서요,
이 m 핸들을 지정해서 리턴합니다. 이거는 등록 과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m 핸들을 보내면 이 await 클래스에서요, 이 클래스에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m previous member의 핸들을 지정해 줬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했냐 그러면요, 오퍼레이터 coawait, 이 오퍼레이터는 task 클래스의 멤버 오퍼레이터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promise type 속에서요, final suspend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final suspend가 await 클래스를 반환하는데요, final await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호출되었다가요, 여기서 false이면 1위로 들어오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await suspend에서 suspend가 호출 될 때요, 당근 await로 해야 되는 값이 false라야 하고요, 이 handle argument는 이미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previous member에서요, 이 handle의 previous member를 previous로 끄잡아내고요, 그러니까 이 handle은 지금 child 개체입니다. handle은 child task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요, 이 x에 해당합니다. y에 해당합니다. x의 부모가요, x와 y는 task고요, x의 부모가 이 task 이고요, x를 실행한 후에 컨트롤이 1위로 task로 parent로 넘어와야 되고요, child y를 실행한 후에 프로그램 컨트롤이 1위로 task 부모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다시 일로 들어옵니다. 이 promise type에서 다시 final await에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handle은 child task x와 y를 나타내고요, m previous는 parent 포인트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previous가요 null이 아니라면 previous를 리턴하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런데 봐봐요, 이게 null이 될 수 있어요. 왜 null이 될 수가 있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child를 실행하고 이 부모를 실행을 하는데, 이 부모는 sum square task의 부모는 없잖아요.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child를 실행하고 컨트롤을 부모로 넘기는데, 이 부모 타스크는 컨트롤이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없잖아.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왔어요. 일로 들어왔습니다. final await 속에 들어왔고요, else일 때는 오퍼레이션 더 이상 없다. 예? sed no operation coroutine, 이거는 함수인데 개체를 리턴합니다. 다른 말로
no more task, no more parent task 이런 뜻입니다. parent task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실행할 게 없다 이 뜻이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return 개체가 await suspend에서 이거 불 타입이 아니고요. handle 타입입니다. handle 타입이 다음 실행 작업이 됩니다. 제가 await suspend에서 handle이 들어올 때 이 handle은 이미 중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관계를 파악합니다. 관계를 std cout 이렇게 하고요. previous에서요. previous에서 previous에 promise가 있고요. 이 promise에 name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handle이 있고요. 이 handle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추적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handle의 promise의 name 이렇게 하고요. std endl std endl 이렇게 해줘서 이거를 액세스 하려면요. 이 mprevious가 유효해야겠죠. 그래서 이 if 블록 속에 들어온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접어 올리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데요. final suspend의 return 타입을 final await로 지정했고요. final await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 final suspend는 exception을 leak 할 수가 없습니다. leak 할 수 없고요. 그래서 final await의 모든 함수 콜은 no except 키워드가 달라붙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크래시 돼 갖고 다시 실행했습니다. 일단 한번 빌드 해보고요. 여기서 파일 이름이 noloop 1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noloop 1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빌드 해보는데요. 여기에서 오류가 나왔습니다. (127번) 127번 여기에서 오류가 나왔는데요. 제가 return 타입을 오토로 하면 안되고 이렇게 수정해 줘야 합니다. 이 타입은 제거하고요. 이게 return 타입입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이렇게 보면 아직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갔어요. 메인 함수에서 보면 우리가 sumSquare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오로 co sumSquare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호출하는데요. 그냥 3, 2 또는 2, 3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std
cout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여기다 붙여 놓고요. 2, 3, 2, 3 이렇게 하고요. 코, 섬, 스퀘어의 오퍼레이터를 바로 부릅니다. 코, 섬, 스퀘어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를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C를 해보면요. 값이 26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5의 제곱은 5, 25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값은 26 맞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다 줄바꿈하고 다시 한번 빌드해서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보면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핸들이 나오는 부분이요. 여기에서 등록할 때 핸들이 나오고 이거를 빼야 되네요. 핸들의 프라미스가 아니고 M 핸들의 프라미스입니다. 제가 여기에 코드를 잘못 넣었고요.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파이널 서스펜드에서 이 previous와 이 핸들의 관계를 파악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C를 해보면요. 핸들 sum M 핸들 unnamed 이 메시지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타스크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핸들은 이 핸들은요 sum입니다. M 핸들은요 새로운 개체인데 아직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 코드를 보면요. 여기에 코드를 보면 이게 sum으로 하지 말고 add sub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좀 잘못 지정해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CLSC 이렇게 해서 보면 sum은 부모입니다. 이 부모 개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unnamed가 왔는데요. 이 x를 처음에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이 x의 이름이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서요 x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직 실행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개체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아직 실행이 안 된 거고요. 타스크 X가 실행이 안 된 거고, 이때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2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previous는요, 부모가 some이고요, add, 이 개체를 실행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실행할 때 X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을 위로 넘기기 위해서, 부모로 넘기기 위해서 이 부분은요, 여기에서 옵니다.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promise type의 final await의 이 부분에서 previous가 some이고 부모가 some이고요. handle이 add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내려와서요. 내려와서 이 코드에서요. 이 부분을 실행할 때요. 이 코드가 나옵니다. 핸들이 some이고요. m 핸들이 y입니다. y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y를 생성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요. y를 생성할 때 some이 나오는 거고요. some이 이 개체이고요. m 핸들이 unnamed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X를 실행하고요. X를 실행하고 컨트롤을 다시 타스크로 반환하는데요. 타스크로 반환할 때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메시지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promise type에서 final awaiter, 여기에서요. 이 연산자에서 이 final await 이 부분에서요. previous가 some 부모이고요. handle이 subtraction 입니다. 제가 이 함수 await suspend에 들어올 때 이 handle은 이미 중지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child가 실행된 거고요. subtraction이 이미 실행된 거고, 그 다음에 previous 그 다음에 부모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 코드만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코드는 이 링크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코드인데 이 코드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여기에서 제 프로그램에서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붙여 넣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 이게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h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와, 힘들다. 진짜 힘들다.